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주수정 선생님께서는 구로구 가리봉동 주민자치 지원관으로 또 활동하고 계시고 2017년 6월 민주항쟁 30년 사업의 일환으로 있었던 구로민의 의장 활동을 좀 하셨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3.1 서울민의 정치개혁분과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동안 인터뷰했을 때는 주민자치 회장이나 주민자치 위원분들을 인터뷰를 했었는데 좀 다른 시각으로 우리 주민자치의 가치를 실현시킬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조수정 선생님 소개를 좀 간단하게 우리 독자분들께 좀 해주시면. 네, 저는 서울 구로구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현재 가리봉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동자치 지원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동자치 지원관으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앞에도 뭐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구로민의 의장도 하셨었고 그리고 서울민의 이제 정치개혁분과 분과위원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동지원관 활동이라는 이제 이력이 좀 흥미로운데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실제 시민단체에 딱 소속돼서 활동하셨던 그런 이력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구로민회나 그리고 뭐 3.1 서울민의 위원 그리고 이번에 동지원관까지 좀 이런 활동을 하시게 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기 전에 임신해서 구로구로 이사를 왔어요. 와서 성격이 원래 좀 노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매일 하는 일이 주민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금요일까지 남의 집에 가서 놀고 놀이터에서 놀고 이렇게 이제 그냥 평범한 주부였는데 그냥 주부로 지내면서도 뭔가 주민들하고 재밌게 놀고 싶은 생각 이런 걸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로 1동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벼룩시장을 개최를 이제 최초로 하고 프리마켓도 열고 아이들 우리끼리 돈 모아서 아이들 뭐 할로윈 파티 같은 것도 해주고 그리고 커뮤니티를 좀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의 모임을 조금 이끌어가고 있다 보니까 그때쯤에 아마 서울시가 마을 공동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2013년, 12년 그쯤인데 우연히 마을 학교라는 것을 운영을 하게 돼서 주민들이 와서 이제 배우고 이웃을 만드는 그런 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로일동이라는 그 활동 범위에서 구로구라는 이제 그 활동 범위가 조금 넓어졌죠. 본격 막 열심히 활동을 한 건 아닌데 뭔가 여기저기 활동한 건 아니지만 알게 된 분들이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활동이 뭔가 좀 뭔지 모르겠지만 재미있는 일들이 내가 모르는 신세계가 열렸다. 혹시 결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기 낳고 나면 신세계가 열리잖아요. 요만큼 해서 이렇게 열리듯이 구로구라는 이런 곳으로 발을 내딛고 나니까 또 내가 모르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알지는 못하고 뭔가 싶어서 이제 그분들이 오라는 데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가기 시작한 거죠. 뭐 토론회 한다 그러면 궁금하니까 가보자 뭐 이런 것도 하고 이제 그러는 와중에 제가 구로 일동에서 뭐 지역 문제가 조금 발생한 게 있었는데 거기서 위원장을 맡아서 또 이제 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가게 됐는데 그런 중에 민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민회가 뭔지 모르고 일단 동네 분들 모여서 지역 문제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럼 내가 가야죠. 그래서 참석을 했는데 예산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한테 예산교육을 시키지? 나는 우리 동네 문제 얘기하러 왔는데 그래서 1차 예산교육 받고 집에 가서 민회를 막 찾아봤어요. 민회가 뭐야 도대체? 되게 의미는 거창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아무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민회가 뭔지 계속 찾아봤어요. 그래서 아테네가 어쩌고 뭐 이런 뭐 직접 민주주의가 어쩌고 뭐 400명이 어쩌고 추첨이 어쩌고 이런 얘기들. 근데 그 책까지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찾아본 그런 자료들이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그렇지만 감히 내가 의장을 나갈 까면 안 된다. 그런 생각과 함께 이제 그래도 재밌겠다. 그럼 2차를 한번 가봐야지. 1차는 재미없었지만 2차는 재밌겠다. 그러고 그때는 논의를 한다고 하니 이제 가봐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의장을 할 사람이 없다. 의장을 자진해서 이제 해달라. 그런데 한 이틀 지났는데도 아무도 자진해서 뭐 하거나 추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는 문자가 오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이런 얘기 드릴 내용이 있는데 도와달라. 그래서
그럼 뭐 의장이 뭐 하는 회의 진행만 하는 거면 그래 도와주자 싶어서 의장 후보에 냈던 거죠. 냈는데 저와 이제 다른 분이 2명이 이제 냈는데 그분은 사회적인 위치와 어떤 경력이 화려하신 분이셨고 저는 정말 그 경력 자체가 일반 주부였는데 제가 의장이 투표로 된 거예요. 이제 그 의미 속에서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겠구나.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일도 있구나. 이게 참 재밌는 일이다. 이제 그렇게 해가면서 민의의 의미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의 의미를 자꾸 거기서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시민이지만 그걸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런 활동들 그러면 이런 참여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시민 참여 예산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 직접적으로 내가 뭔가를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구로일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계속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역 문제의 고민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가 있구나. 그전에는 일반 주민일 때는 주민자치위원이 뭔지 사실 구의원이 뭔지 시의원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제가 아는 건 대통령과 국회의원밖에 없었거든요. 투표를 그 사람들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할 수 이렇게 지역사회에 내가 의견을 낼 수 있고 변화를 줄 수 있는 제도가 있구나. 그런데 그걸 알고 제가 활동하면서 주민들에게 막 얘기를 해요. 주민자치위원 뽑는데 해봐.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뽑는데 해봐. 근데 일반 주민들은 아니야 내가 할 건 아닌 것 같아. 그게 뭐야? 이렇게 거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거랑 선거를 한 2번 거치면서 이렇게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는지 보고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많이 들어본 사람 뽑는 거 그리고 우리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거를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은 우리의 힘을 키워서 우리의 의사전달을 정확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힘인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려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된 거죠. 매번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요청해야 되고 우리가 불러서 설명을 해보라 해야 되고 주민이 모여서 주민 스스로 의견을 내야 되고 지적해야 된다. 너희가 관심이 없으면 구의원 시의원은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목소리 큰 지역사회 유지들 말만 듣는다.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구나. 그런데 이 제도 주민자치회라는 게 시작이 된다는 거를 그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알게 된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얘기하는 목소리가 기존에는 위원장만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면 내가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더 많은 주민을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는구나. 이게 총회라는 형식인 거죠. 그런 게 막연했지만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 진짜 재밌고 괜찮겠다. 우리 동네 저는 구로일동만 생각합니다. 구로일동은 참 재밌어지겠다. 여기가 정말 좋게 변하겠다. 그 생각으로 알아보고 공부를 하고 주민들 모임을 만들어서 주민자치회를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을자치연구소라고 해서 1년 동안 이제 책도 읽고 같이 연구를 하면서 다른 지역의 주민자치의 사례들, 조례를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지원관이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걸 우리가 알려서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의도로 이제 만들었었는데 지원관을 뽑는다는 얘기 듣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어차피 주민들에게 이걸 알리려고 했으니 우리가 지원관이 돼서 한번 주민들한테 우리가 설득하고 왜냐면 또 이거는 이제 뒷얘기지만 잘못 뽑으면 이미 내정된 사람들이 이렇게 그 권력에 의해서 내정된 사람들이 되는 경우도 덜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타 지역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막아야 되니 우리가 들어가 보자. 그래서 한 2명이 이제 지원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돼서 가리봉동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좀 전에 마을자치연구소라는 걸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네. 몇몇 분들이랑 이제 친한 분들이나 잘 아는 분들이랑 같이 하셨을 텐데 네. 이렇게 뭐 해보자, 모여보자 이랬을 때 반응들은 어떠신가요? 마을자치연구소는 민회에 참석했던 분들 중에 저희가 2개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예산 모임, 우리가 정책을 알려면 예산을 알아야 된다. 너무 무지하고 예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그 숫자는 어렵잖아요. 그냥 네. 생각하기에도 예산이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단시간에 그냥 본다고 알 수 없으니 보는 방법을 배우고 흐름을 알자 그래서 예산 공부 모임을 만들었고요. 거기서 이제 마을자치연구소 원래는 이제 마을자치 공부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좀 크게는 이 사업에 대한 욕심까지도 내고 있었어요. 주민자치회라는 사업까지. 근데 그거는 좀 짧았고 시기가 저희가 그래서 고유번호증을 내고 마을자치연구소로 전향을 해서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민회에 참석했던 분들은 네. 대부분 그 지역에 좀 활동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참석률도 좋았고 적극적이시고. 근데 일반 주민들 그냥 이렇게 동네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은 그게 뭔지조차 관심이 없는 거죠. 반응이. 지금도 이게 이제 민회가 2017년도에 네. 만들어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계속 이게 운영이 되고 네, 있나요?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실제로 한 번씩 모이고 활동도 계속 네. 하고 계시고 네. 그러면 이게 활동 폭이 이제는 좀 많이 넓어지셨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시겠지만 주민들 스스로 움직이는 모임은 네. 모든 모임은 이 자금력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는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네. 지역 문제를 토론하는 것도 좀 열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운영이 참 쉬운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회비도 내고 같이 이것저것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쉽지 않다. 네. 그래도 계속 꾸준히 한다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시니까 다들 관심사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으면 이 좀 주제가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씩 떨어져 들어왔다가 나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내가 이건 좀 어렵다. 그냥 자치라는 말도 어렵고 이 주민자치회도 어렵고 직접 민주주의도 어려운 얘기예요. 상당히 민주주의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그 개념조차 사실은 우리 스스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이제 정말 관심 있는 분들만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쭉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지원관에 하시게 된 계기도 좀 겸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주민자치회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위원도 모집을 하고 지원관도 이렇게 공모를 하고 했었는데 지원관 활동을 하시게 될지 위원 활동도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걸 하시게 된 뭐 특별한 다른 게 있으실까요? 구로일등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지원관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직접 들어와서 이게 잘못된 왜 제가 없어도 사실 잘 되긴 잘 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주민자치회 방향과 직접 민주주의 실현 또 주민들의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많이 알리고 싶고 그런 욕심이 상당히 많이 생겼고 의욕이 생기는 상태에서 엉뚱한 사람이 들어와서 자리만 지원관 자리도 오르고 원래 사회에 이런 그 어공이라 어쩌다 공무원이라 그러나요? 제가 공무원 아니지만 네. 이제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도 또 소문에 누가 이렇게 자리를 누굴 꽂았다더라 이런 얘기도 사실 이제 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분 다른 사람을 믿을 게 아니라 내가 걱정이 되고 내가 실현하고 싶다면은 내가 직접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건 제 궁금증일 수도 있는데 위원에 대한 활동을 이제 몇 번 인터뷰를 하니까 좀 알게 됐거든요. 네. 지원관은 실제 어떤 활동을 하는 네. 건지.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를 지원합니다. 이제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다른 점은 우리가 공식적인 책자 의미가 나오는 게 권력을 주고 주민의 권한을 주고 권력이 아니라 권한을 주고 그 권한에 따른 책임을 주는 게 주민자치회다라고 이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저는 이제 가리봉동인데 가리봉동에서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주민세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게 권한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예산은 없었고 자치회관에 자치회관에 강사를 뽑는다든지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없앤다든지 그런 부분을 모여서 의결하는 권한만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동에서 모든 그 강사를 섭외를 다 하고 그런 마무리 지은 상태에서 정말 그 거수기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돈을 걷어서 그 돈으로 그 지역 안에서 문제 해결을 하고 그 돈을 또 집행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주민들이
주민자치회가 됐으니 지금부터 바로 해보세요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저희 지원관 제도를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 그리고 분과를 구성하는 방법, 이런 총회를 하는 방법, 처음에 자리 잡을 때까지 이런 그 프로세스대로, 이 프로세스는 1차 연도에 이미 실행했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형에서 실행을 해보고 장점과 단점을 모두 조율을 해서 그걸 이제 저희한테 또 주는 거죠. 매년마다 새로운 것들을. 그거 그대로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주민들한테 제시를 하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조금 민감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위원이나 회장님 인터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관련 있는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구청이나 이런 곳에 대한 아쉬움? 바램? 이게 실제 조례상으로도 이제 주민자치회가 이제 뭐 구성이 딱 당위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구의 상황에 따라 많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자치회가 자기 역할을 하기에 많이 아직은 부족하다. 예산도 사실 잘 집행 못하고 한계가 많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시더라고요. 실제 지원관 활동을 하시면서 이러한 애로사항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많이 듣죠. 처음에 왔을 때부터. 이제 어떤 분은 왜 우리는 행사 진행하고 하면 되지 왜 우리한테 예산을 직접 집행을 하라 그러냐, 회계를 하라 그러냐, 이런 불만부터. 그러니까 그 주민들 스스로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보니까 주민들 스스로 못한다, 이거 어렵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기 시기가 뭐 이르다, 뭐 이런 얘기부터 구청에서 제대로 잘못 만들었다부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있는데, 이 제도는 저는 제 생각에 15년을 내다보고 만든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5년 뒤를 위해서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또 15년이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좀 미흡하지만 이분들이 이런 것들을 배우고 계속 실행을 해봄으로써 15년 뒤에는 이 동 자체의 그 복지 외의 모든 행정적인 부분은 주민이 위탁을 받아서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뭐 민원 행정팀에 관련된 거는 모두가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그날이 올 수도 있다는 그 큰 그림이 저는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큰 그림을 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가기 물론 100% 된다라는 보장은 없고 정권이 교체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큰 그림은 국가는 제가 이걸 몰랐을 때는 국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었는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주민에게 권한을 주기 위해서 많은 제도를 실행을 하고 있다 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주민자치회인데 주민들은 준비가 안 됐죠. 갑자기 전환이 됐으니까. 근데 갑자기 전환돼서 지금부터 연습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관이 나와 있고 동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예산을 줘가면서 계속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지금 당장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시작할 수 있는 거는 서로가 준비라는 걸 할 수도 없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전 우이동에 살고 있는데 우리동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회도 있고 주민센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동주민센터가 해야 되는 권한과 역할을 주민자치회가 이제 이렇게 위탁 형식으로 받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그게 큰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독산 사동 같은 경우는 동장도 민간인이 됐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속사정이 또 공무원들의 어떤 뭐 이제 사람에 대한 한 명의 자리를 뺏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부딪히는 벽이 아직 많아서 그래도 완벽하게 인연을 하고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방에도 동장을 2군데서 민간인 동장님이 면장이 뽑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 민간인 동장은 아니지만 동장을 후보를 두고 주민들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동장을 뽑는다든지 이제 주민들한테 계속 그 권한을 주고 있는데, 공식적이진 않지만 제가 교육을 받을 때 알고 있는 큰 그림은 주민에게 이 복지는 구청이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이 민원 행정에 대한 부분은 주민이 위탁을 받아서 이 지역의 모든 살림을 주민이 보는 거죠. 주민의 대표 조직이. 그리고 한 2년 후에는 그 동행정은 아니지만 여기 주민자치회관 각 그 동마다 자치회관이 있어요. 그거를
주민자치회가 민간위탁 형식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확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점차 이제 한 발씩 나간다는 의미로 지금 시작을 한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만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원관 활동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바라는 바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원관이라는 이제 위치상 구에서나 동에서 쪼는 것도 있을 거고 네, 자치회에서 쪼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 주민자치회, 그러니까 우리 동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기 위해서 각 이 두 군데서 좀 개선해야 될 점, 아니면 바라는 점, 뭐 이런 게 있으시다면. 이게 사실은 바란다고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제가 지원관을 하다 보니까 주민으로 있을 때는 아, 저 공무원들 왜 저러지?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중간 역할을, 이쪽 얘기도 지금 네. 정말 그렇거든요. 이게 제가 와서 주민자치회를 제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얘기를 듣고 이걸 또 감각도 조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관의 얘기도 안 들을 수가 없는데 관의 입장도 이해를 하고 주민도 입장을 하는 편이고, 주민은 왜 권한을 줄 거면 좀 더 큰 권한을 주지 왜 지금 제한을 많이 두냐라는 이제 얘기들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영역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우리 조수정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런 지역 민회나 그러니까 구로민회나 지원관 활동도 하셨지만 또 사민회, 서울민회 정치개혁분과 활동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지원관 활동을 실제로 하시면서 이제 많은 자치회에서 이제 이러한 우리 지역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라는 개념을 좀 더 넓게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의 단일한 의제 뭐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좀 우리 선생님은 이런 문제, 우리 지역의 문제를 이제 우리 전체 전국의 문제까지 어떻게 좀 융화시킨다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나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이 좀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그 얼마 전에도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거 때 왜 자꾸 사람을 안 보고 여당 야당 보고 당을 보고 그렇게 논하시냐. 당의 당에서 흘러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을 보고 뽑아야지 사람 보고 뽑으면 안 된다, 이런 분도 있으시고. 근데 저는 그랬어요. 매일 뉴스 보시면서 뭐 어느 당에 얘기하시길래 저는 관심 없고,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우리 집 앞이다. 집 앞의 문제를 해결 못하면서 무슨 나라 문제를 그렇게 걱정하시냐. 그게 저의 그냥 생각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내 집 앞의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고, 내 집 앞에 주민들이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구에서도 받아들여줄 수 있는, 주민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직접적으로 모든 국민이 정말 그때 촛불 집회처럼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이 문제가 위로 확대되는 건 어렵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서부간선도로 저는 이제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서부간선도로 환기구 반대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면서 위원장을 느낀 점이 뭐냐, 정책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이게 지켜지지 않는 게 상당히 많아요. 공청회 개최가 의무인데도 형식적인 입맛에 맞는 분들을 뽑아서 공청회 형식을 갖춰간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에 대한 정확한 그 추후 사후에 어떤 검증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 우리의 지역 문제로 국가로 가는 문제는 저는 그것까지 이제 고민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네, 저는 정말 우리 집 앞만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은 가리봉.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서울 민회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그럼 이 3.1 서울 민회가 올해도 또 활동을 계속 해야 된단 말이죠. 이 민회가 실제로 직접 민주주의를 지역에 뿌리내려 가는데 좀 어떠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지 이걸 같이. 네. 제가 사실 3.1 민회에 갔던 이유는 3.1 민회라는 걸 시작으로 각 지역마다 다 민회가 만들어져서 지역마다 이런 게 활성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갔었어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구로구에서는 그 민해를 추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이제 거의 뭐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럼 나라도 조금 배워서 저런 방향을 배워오고 다른 데는 어떻게 추진하는지 배워와서 이거를 구로구에 좀 조금씩이라도 접목을 시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거기를 갔었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돼서 근데 제가 뭐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일이 있다 보니까 뭐 거기에 막 매달릴 수는 없고 구로구 민해에 매달릴 수는 없지만 그런 바람이 좀 불어서 그 각 지역마다 민해가 막 활성화되진 않더라도 조금씩 의지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으로 저는 거기에 참석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략 좀 인터뷰가 진행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이제 이 주민자치회가 이제 만들어진 지 한 1년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이제 촛불혁명 거치면서 직접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그 뭐 방안으로 뭐 국민 뭐 소환제, 뭐 발안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주민 이 자기 지역에서 이 가리봉동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이 주민자치와 직접 민주주의의 관계, 주민자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주민자치가 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뭐 이런 방향까지 말하면 좀 너무 질문이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좀 그런 마지막 한 말씀. 네. 그 주민자치회 자체가 그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었지만 주민자치회의 어떤 그 프로세스나 방향을 보면 정말 그 직접 민주주의를 정말 그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초 단계에서부터 실행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제도의 어떤 그 방향, 뭐 예를 들어서 분과가 활성화돼서 분과에서 논의된 것들 그것이 뭐 전체 회의에 올라와서 의결을 꼭 통해 만들고 그 주민자치회 그 일부 50명의 위원들 일부라고 칠 수 있잖아요. 뭐 주민이 2만 명이라고 한다면은 그 일부의 의견으로 또 뭔가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총회라는 걸 통해서 또 진행이 되고 저는 이거를 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정말 주민들이 참여를 이끌어내고 재미를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다 보면 그게 재미가 느껴지거든요. 그게 바로 저는 직접 민주주의의 시작이고 이것을 생각을 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제가 뭐 민해 3일 민해 가서도 말씀드렸는데 민해의 기초 단위, 동단위의 최소 단위도 저는 이 주민자치회라고 봅니다. 그만큼 참여를 계속 유도를 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민해의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의결을 최소 단위에서 주민들의 대표로서 의결을 할 수 있는 조직이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진짜 직접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또한 주민들은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요. 참여를 하는 것 자체 지역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라는 것 자체도 그 말하는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연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와서 말씀하시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 지역 문제가 뭐냐 물었을 때 자꾸 담배꽁초를 버려 침을 뱉어 중국인들이 그것까지는 얘기는 하지만 그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연습이 안 돼 있으신 거예요. 입을 딱 닫아버리세요. 나는 모르지. 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란 제도는 지금 이미 깔려있고 밑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게 좀 숙제가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에 좀 끌어들여서 정말 참여를 많이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일을 하면서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쉽지 않은 부분이고 네 그렇습니다. 협치라는 질문도 그 예전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협치도 마찬가지로 협치가 뭔지도 모르시거든요. 주민들이 똑같이 주민자치회도 좋은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 좋은 제도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 진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이 많은 주민들의 참여가 어렵다. 그런 방법을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간과 제도는 있는데 실제 오지를 않으시는 그렇죠. 왜냐면 어려웠거든요.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어려워져요. 일반인들은. 민주주의를 우리는 민주주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는 그 순간 일반 주민들은 쟤는 뭐지? 네, 어려운 말 뭔가를 하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쉬운 접근 방법과 쉽게 참여를 하는 순간 민주주의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 움직이는 참여하는 그 순간 직접 민주주의가 되는 그런 방법,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단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연구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숙제네요. 저도 어려워요. 네. 아유, 되게 빠진 거 그 없으신가요? 구로협치회의 얘기했어요? 저는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민단체 역할 사과를 안 하셨잖아요. 사과는 깜빡 이야기랑 막 제가 하다가 질문을 드릴까요? 네, 해도 될까요? 네. 아, 네,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다가 빼먹어버렸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구로구 같은 경우는 구로구 협치회의라고 있는데, 이런 자치와 협치의 차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이 두 단체, 구로구 협치회와 주민자치회가 좀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저도 이제 구로구 협치라는 말은 여기서 처음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죄송합니다. 네. 아까 그 질문하셨을 때 협치란 말을 잠깐 꺼냈는데 그 말이 어렵다 말씀드렸잖아요. 협치 그 페스티벌이었나 작년에 이제 저희가 그 조례가 생기고 10월 달쯤이었나 그 협치팀이 따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을 했는데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행사를 한다라고 뭐 이렇게 토론회 같은 거, 간담회 같은 거를 지역마다 돌면서 하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주민들이, 일반 주민들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고 좀 주민이 안 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동에서 또 동원이 들어갑니다. 문자를 돌려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들한테 몇 분씩 좀 가시라고, 이렇게 통장님이 가시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도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지만 거기에 진짜 말이 어렵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끌어당길 수 있는 뭔가가 없기 때문에 가지 않는 거거든요. 일단 이제 그런 부분이 그렇게 지금 진행을 되고 있는 거고 주민자치와 협치는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구청에서 협치팀이 있고 저도 이제 뭐 협치위원은 아니지만 이번에 그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협치 활동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어려워하세요. 그렇지만 조금씩 한 분 한 분 가심 있는 분들이 이제 들어오고는 있는데 어렵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게 확 올라오진 않는다. 그래서 주민자치 그 회는 거기가 협치팀의 구청 협치팀 공무원의 어떤 관련 부서 저희가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면은 이제 교육과 그 저기 해당 부서가 있어요. 그 부서와 협치팀과 우리 이제 위원들과 일반 주민들이 섞여서 되게 원하는 그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그런 그 뭘 하고 싶나, 우린 조례를 만들고 싶다. 이제 그런 것들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고 있고 하는데 공무원은 싫어요. 자기네들이 안 해야 될 거를 이분들이 하자고 하는데 일단 협치팀에서 해야 되니까 억지로 지금 바쁜데 하고 있는 주민은 의식 있는 주민들만 국민들 중에 의식 있는 국민들만 여기 와 있어요. 일반 주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민주시민 교육도 관심 없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굴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공통점은 민과 관과 또 중간 지원 조직이 함께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의논을 하는 조직. 주민자치회도 주민들의 이 조직에서 논의하고 나오는 결론을 실행하고 싶을 때 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조율을 해 나가면서 서로 협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에 시야말로 협치이고 작은 단위에서 협치, 구로 단위에서 협치. 다른 점은 여기는 일반 주민들이 내 동네를 위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협치를 하고 있고요. 구에서는 저는 이게 이제 좀 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아까 민주시민 교육도 그렇고 뭐 공익 활동가 공간을 만드는 것도 이번에 또 공사가 끝나서 만들어졌어요. 그런 그 큰 그림에서 구에서의 기본적으로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어떤 제도 또는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아니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제도나 교육이나 그런 정책들을 제안하는 역할이 이 협치 그리고 의논하는 역할이 협치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의 그런 그 안에 또 뭔가 문제가 있겠죠. 뭐 지역 문제에 대한 근데 거기에서 나온 지역 문제는 당장 내 집 앞에 보도블록이 어쩌고 뭐가 생겼어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의 이 그 구로구가 가는 방향에서의 어떤 방향을 서로 의논해서 새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으로의 협치가 아닐까. 제가 나름대로 혼자 고민을 해봤을 때 협치가 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시고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협치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와서 뭔가를 한다고 하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래서 제가 고민했을 때 그럼 협치 거기서 협치를 뭘 하고 있지? 한 일이 뭔지에 대해 작년에 한 성과를 봤을 때는 저분들은 저게 쓸데없는 일은 아니잖아요. 공익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든지 민주시민 교육을 실행하고 싶고 조례를 만드는 거는 앞으로 이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제도나 이런 것들 또 아니면 시민의식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큰 그림에서 제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협치를 지금 하고 있으신 거고 저희는 이 지역 안에서 이 지역 당장의 내 집 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치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과 형태가 아예 다른 뭐 이런 건 아닌 거네요. 그렇죠. 같은 거죠. 관과 민과 민간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관과 민이 함께 뭔가를 의논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방향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앞으로 다른 단위, 다른 동이나 구도 실제 구단위 협치회가 존재해야만 자치회 활동도 더 잘 원활하게 해나갈 수가 있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왜냐면 네. 이게 지원하는 조직 자체가 다르고 일단은 이 서울시의 이 주민자치회가 서울형 주민자치회라고 하는데 이게 전국으로 이게 퍼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지원관 제도 협치를 하고 있는 이 제도를 다른 데는 지방은 이게 확실하지는 않은 건데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다른 지역은 지원관이 없이 그냥 일단은 주민자치회로 간다. 뭐 이렇게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서울은 저희 같이 민간 중간 조직이 지원을 해주고 자리 잡을 때까지 뭔가를 이제 알려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전국으로 퍼져 나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갈 거라고. 이제 뭐 그 조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협치는 협치대로 구해서 또 지금 애쓰고 있는 것들이고 거기가 잘 되든 안 되든 일단 주민자치회는 가는 거니까. 네, 근데 잘 됐으면 좋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